저는 약으로서 극복을 해낸 타입이라고 느껴서 지금 약에 이런 봉지가 남아 나뒹구는 게. 안녕하세요, 마중남입니다. 오늘은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네가 무슨 우울증이라서 뭘 알아? 응?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울증을 좀 압니다. 모든 종류의 우울증을 뭐 다 안다 라고는 말 못하지만, 제가 우울증을 실제로 겪어본 사람이에요. 겪어본 사람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약을 먹어본 적도 있고, 다음번에 우울증이 또 찾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처 방안도 갖고 있고, 저와 같은 케이스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깊은 이야기니까 그래도 신뢰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맥주를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네, 노날콜입니다. 노날콜. 맥주가 아니고 맥주 맛이 나는 클리어 제로. 주변에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꾸준히 있어 왔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취시하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선뜻 나 우울증이야 이런 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우울증이야 하고 이제 공론화할 정도가 되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이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마저도 힘들어요.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병적인 질환은 아니잖아요. 뭐 조현병이나 다른 기타 그 정신과적인 질병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기가 좀 사실 힘들죠. 우울증을 숨기고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울하다, 이 감정은 사실 병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행복하다, 이게 병일까요? 병일 수도 있죠. 너무 뭐 항상 이렇게 들떠 있으면 그것도 병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희노애락 뭐 어떤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끼면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우울하다 이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게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닌데, 그치만 이 우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우울하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거는 병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은유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울증은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지나가는 감기 같은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교회를 가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우울증 걸리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학업, 직업, 뭐 성적 비관, 외모 비관, 뭐 교우 관계,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울이라는 얘기를 해보면은 범위가 엄청 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하다라는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한 건 누구나 우울할 수 있죠. 뭐 저라도 예를 들면 주식이 떨어졌다 하면 우울하겠죠. 야, 너 못생겼다 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야, 너 키가 작다, 뭐 아니면 어디가 작다, 이 뭔 개소리야?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뭐 우울하다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죠. 헤어지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뭐 성적을 난 1등 하고 싶었는데 뭐 한 문제 틀려서 2등 했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공감은 안 되지만 본인은 우울할 거예요. 근데 이런 우울하다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뭐 해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체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1등이 되면 되는 거고, 뭐 외모가 비관적이면 뭐 수술을 하시거나 피부 미용에 좀 더 투자를 하시거나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뭐 하시거나, 다른 얘기고, 심각하게 우울하다 하면 우울증, 아니면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우울한 감정이 오래가면 우울증이다.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리면은 우울한 감정이 오래간다. 그러니까 증상이 우울한 감정이에요. 우울한 감정이 오래가서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리면은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오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우울증보다는 호르몬 이상이에요. 호르몬 이상.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 저하나 뭐 균형이 깨져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 조증이 걸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조증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 그러면 우울증이다. 감기에 비유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비타민에 비유하는 게 더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이 감기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견디면 낫는구나,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감기에 비유하기보다는
비타민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요. 비타민이 우리 몸에 아주 소량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비타민이 없을 경우에 결핍되었을 때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타민 A가 부족하다 하면은 야맹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치유죠. 자연적으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돼서 균형을 되찾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떤 병으로서 관리할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연 치유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세로토닌이 체내에 정상 농도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분비가 안 되거나 되었더라도 너무 빠르게 몸에 흡수돼 버리면은 농도가 안 맞겠죠. 뭐 세로토닌이 됐든 도파민이 됐든 엔도르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호르몬이 부족하면은 제 생각에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운동, 뭐 종교 활동, 취미 활동 이런 거 약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계. 심각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운동을 해보라. 그걸 시작을 못합니다. 불필요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 우울 감정이 우울증이 아니라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어. 그러면은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까?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야겠구나 하면 약을 먹는 겁니다. 정리를 할게요. 운동, 뭐 취미 활동 뭐가 됐든 간에 자연적으로 호르몬 분비시켜줘서 그 균형감을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울증에 이미 빠져있는 사람은 그런 걸 시도할 용기나 감정적인 레벨이나 에너지 수위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수준까지 절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스텝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운동화를 사거나 뭐 트레이닝복을 사는 그 에너지 수위까지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약으로. 약을 평생 먹으면서 우울증을 관리하자라는 게 아니라 몸에서 필요로 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뭐 엔도르핀이 나올 수 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약에 의지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거 먹어봤어요. 먹어보다가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중단을 했었다가 다시 또 먹었다가 지금은 뭐 남은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가끔 가다가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항상, 뇌의 기능이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울증이 또 찾아오면은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찾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 약을 먹어가면서 어떤 걸 하면 약이 불필요하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작한 게 운동 시작했어요. 헬스를 지금 등록을 하고 PT 수업도 받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은 보람이 느껴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오늘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새벽에 조깅을 나갑니다. 약을 먹으면서 조깅화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뛰니까 뛰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요. 운동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할 의지가 안 생기는 거지. 그럴 때 약으로 최소한의 그 에너지 수위를 한번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주변에 혹은 본인이 우울증에 걸렸다 아니면 뭐 걸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만약에 에너지가 있으시면은 운동을 해보세요. 종교 활동도 해보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동 그렇게 좋은 거 머리로는 아는데 이 영상에서 이 사람도 지금 운동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왜 시작을 못하지? 이러신 분들은 약을 드세요. 약. 병원 가셔가지고 상담해 보시고 뭐 부교감, 교감신경 뭐 어디가 항진되어 있는지 테스트 좀 해보시고 설문도 좀 해보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 상담으로 풀 수 있는 거면 상담으로 풀고 우울증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이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뭐 그런 걸 해결을 하시거나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부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다. 자동차로 치면은 사람이 악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는데 당신의 지금 호르몬을 보니까 악셀을 밟는 힘은 너무 약한데 브레이크 밟는 힘만 너무 세. 우울하다. 사람이 신도 나고 차분하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차분하기만 해. 에너지의 화살표가 내부로 향한다. 외부로도 어느 정도 향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부감 없이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거부감 없이. 물론 부작용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약을 어떤 농도 이상으로 먹으면은 막 너무 졸립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뇌 활동이 약간 안개에 끼어 있는 거,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개가 끼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약을 찾는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뭐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농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모든 우울증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울증도 되게 케이스가 다양할 거고 필요로 하는 이제 치료법도 다양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다, 모든 우울증에 들어가는 해결책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가 상담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약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싶었던 게 이 영상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운동, 뭐 이런 지금 유튜브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에너지를 얻을 때까지만 약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는 운동이 됐든 새로운 취미를 발굴하셔서 몸에서 자연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우울증이 만연화된 사회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자살률 1위다, 2위다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뭐 놀랍지도 않고 뭐 경쟁이 심화된 사회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울증이 만연화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말은 못했지만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어려우시면 꼭 약의 힘을 빌어서라도 최소한의 에너지를 만들고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감정적인 스텝을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스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울증 극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일부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본인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우울증 앓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 그냥 가볍게 한번 권유해 주세요. 가볍게. 무겁게 야 너 우울증 걸린 거 다 알아. 응? 이 영상 꼭 봐. 이러면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뭐 나 숨기려고 했는데 네가 내 우울증을 어떻게 간파하고 네 맘대로 내 감정 상태를 지배하려고 해. 왜 네 맘대로 함부로 그렇게 나한테 조언해? 하고 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정말 툭 던지듯이 던져야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